당신에게 용기란 무엇인가요? 용기요? 용기란? 네. 브레이브? 컨테이? 저에게 용기란 용기란 제가 생각하는 용기란 제가 생각하는 용기란 저한테 있어 용기란 스타트선에서 출발할 수 있는 힘입니다. 평소에는 하지 못했지만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기꺼이 결심해서 실천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실현하는 거? 겁먹지 않고 직진하는 거?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 힘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했던 일들과 성공에서 빚어진 용기가 진정한 용기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용기가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것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말이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기말고사가 망해도 부모님에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울 때 내 마음에서 이게 나오는 힘.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맞닥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거에 한 발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저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응원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믿음. 진로가 없는데 몰사탐을 고르는 거예요. 나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는 의지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야자 시간은 선생님 몰래 공공출방하는 거.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끝까지 보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제때 잡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에 완성될 내 삶이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무언가 아닐까요? 어떤 일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이 어떤 집단에서. 그때 그 책임감을 엄청나게 갖고 내가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전부 다 감수를 하고 리더십 있게 이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용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용기란 내가 제일 사랑하는 딸 둘. سما عملت هالفيلم مشانك. ليش أنا وأبوك أخذنا هاي الخيارات؟ شو اللي كنا عم نقاتل مشانه؟ 시리아의 정식 명칭은 시리아 아랍공화국이며 아시아 서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다. 인구는 2012년 기준 약 2,253만 명으로 수도인 다마스코스를 포함해 주 도시로는 아레포, 홈즈 등이 있다. 주요 민족은 아랍인으로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아랍어, 프랑스어가 공용어이다. 전 국민의 90%가 이슬람교를 믿는데 그중 74%가 수니파이고 16%가 시아파이다. 시리아 내전의 시작은 2011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낙서에서 비롯되었다. 2011년 3월 남부의 작은 도시 다라의 한 학교 담에 혁명 구호를 적은 10대들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리아 정부는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에게 과잉 대응으로 일관했고 이에 알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시리아의 민주화 시위는 알 아사드 정권의 무자비한 진압이 가해지면서 점차 무장 투쟁으로 변화해가기 시작했고
그와 더불어 소수인 시아파 분파가 군과 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었기에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 갈등으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후 주변국들이 참전하기 시작하며 사태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가 시리아의 북부를 점령하며 사실상 나라 전체가 무정부 상태이다. 10년간 전쟁 비용은 1350조 원이며 시리아의 전력망의 70%가 내전 기간 파괴되었고 시리아의 학교 또한 3분의 1이 폐허가 되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폭격을 맞아온 건물들은 2013년 2월에 시리아와 티르키예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강진에 대비할 힘이 없었고 거의 20만 채에 가까운 건물이 무너지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기도 했다. 유엔의 2012년 3월 자료에서는 시리아의 민주화 시위 과정 불과 만 1년 만에 7,5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리아 내 인권단체는 그해 3월 반정부 시위 아래 1만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피해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만 명이 피난길, 1만 명 이상이 시리아 당국에 체포되었다는 시리아 인권단체의 통계가 있었다. 구호 단체들은 2014년이 시리아 민간인들에게 최악의 해라고 밝히며 구호 단체 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7만 6천 명이 2014년 한 해 동안의 사상자라고 한다. 구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치안 악화 및 의료 시스템 파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사마에게 속에서도 등장한 의료진들을 향한 공격은 매우 비참하다. 내전 기간 동안 의료시설 183곳이 공격을 받고 의료진이 610명이 사망했다는 기사의 내용을 보면 더욱 그렇다. 내전 상황 속 시리아 내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환경은 더욱 열악해진다. 식량은 줄고 의료시설도 더욱 파괴되며 내전 속 포탄 덕분에 전기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고 불빛도 사라졌다. 여전히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사실 유엔은 2014년경 시리아에서 최소 정부군, 반군, 시민, 외국인 용병 등을 포함해 14만 명이 숨졌다는 집계를 내린 이후 시리아 사망자 집계를 포기했다고 한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와 실종 상태인 인원은 18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2023년 현재에는 더욱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진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자세히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조사한 바는 없지만 2021년 기사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2011년 2,300만 명이었던 인구가 2018년 1,691만 명으로 줄기도 하였다.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시리아 난민들의 상황은 악화되기도 하였다. 주변국들이 코로나로 인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현지 난민촌에 대한 지원도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백신 등의 예방 조치도 지원받지 못하고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도 높아 확진자의 발생 수도 증가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시리아 내전은 지진이 발생한 2023년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된다. 내전이 계속될수록 난민들은 더 이상 이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시리아 사람들은 초창기에 튀르키예, 유럽 등의 지역으로 이주해 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럽 내에서 시리아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는 유럽 난민 사태로 불리는 것 때문이다. 유럽 난민 사태는 난민을 받음으로써 자국 내 정치적인 형태가 극으로 치닫고 기존 유럽인들과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시리아 내전은 왜 복잡한 형태로 전개된 것일까? 그리고 왜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우리는 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문상석 교수님을 찾아뵈어 시리아 내전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았다. 관심을 가져야 할 사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시리아가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 또 다른 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먼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외세가 들어옵니다. 외세가 들어오면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는 주권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외부의 사람한테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수준이 되는 거죠. 결국은 시리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까지 오게 했다는 부분. 시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처럼 절대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나 혼자 이걸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위치인데 그걸 마치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또 하나는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자칫 잘못하면 그 질서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큰 위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시리아를 보면 알 수 있죠. 시리아라는 나라는 사실은 아랍 중에서도 가장 탈종교화가 됐던 사회, 즉 종교적 색채가 아주 옅었던, 또 하나 사회주의 정책을 폈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종교적 색채가 가득한 지역으로 다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타협하고 어떻게 대화하면서 그걸 끌어낼 수 있느냐, 그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고민하고 대화하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회학적인 입장이라면 사실은 첫 번째 저는 그 약한 국가와 약한 시민사회를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비록 독재를 했지만 부족을 통제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바트당의 약한 고리들, 그 국가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지를 확보할 생각을 하지 않고 늘 배제하면서 정책을 폈다. 또 하나는 시민사회가 약해져. 그러니까 늘 시민사회도 대화 타협을 하고 갈등하고 이걸 이겨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화 바람 타고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나마 정치적인 민주화, 시민사회의 개념으로 갔다고 한다면 나는 상당히 실패했어도 다른 기회를 가져왔을 텐데, 이게 종교를 등에 업고 민주화라는 틀과 맞물리면서 나는 국내적으로 시리아를 더 불안정하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리고 난민이라는 건 결국은 처음에 난민은 분명히 정치적인 탄압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난민들은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이 난민들 누가 책임져야 되냐는 문제로 귀결된다면 저는 그게 그러면 시리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길, 그거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바트당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어차피 시리아가 그걸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 소위 말하는 무장 해제, 그 스위스식의 그 중립국화 방안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나는 일단 시리아 내부에서의 그 문제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무엇보다 하나의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늘 든든한 시민사회가 필요합니다. 그 시민사회가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초반에 제가 보기에 종교랑 결탁이 되면서 종교 갈등으로 비화됐다는 점, 그 점이 가장 아쉽다라는 것이고, 굳이 분석한다면 그 부분에서 저는 이게 종교 갈등으로 나가기니까 결국 다시 시아파가 승기를 잡으니까 IS가 치고 들어가기 또 가장 좋은 환경이 또 만들어지고, 독재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고, 그 집권자의 책임이라는 건 사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배한 사람, 그게 독재든 다른 방식이든. 독재라는 부분은 사실은 그 당시 처음에, 그 당시 사회에서는 피할 수 없었을지 몰라도 이게 변화돼야 되는 건 맞았어요. 그건 그리고 시민들이 바트당을 쫓아내고 자신들의 그 소위 말하는 시민의식, 시민권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 아랍의 그 봄 때문에. 근데 그거는 동일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마저도 사실은 상당히 종교적인 색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트당, 아사드가 집권하고 있는 이들의 그 정치적인 기반은 시아파라고 인정은 받는데 사실은 초기에는 시아파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나중에 이들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아파로 인정을 받았고 이란과의 관계가 돈독해진 것이고,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내란에서 IS, 그러다 보니까 또 IS를 잡기 위해서 쿠르드를 활용하고 쿠르드를 잡으니까 튀르키예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각국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개입을 하다 보니까 그럼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전혀 알 수 없었단 말이에요.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결국은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격전지중이 맡게 될 수 없었다라는 부분이었죠. 다양한 행위 주체, 뭐 바트당과 아사드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면 당시 국제 관계 거의 개입했던 나라들의 사실은 책임도 상당히 크고, 문제는 이라크에서 그 IS가 들어가는 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결정적인 또 다른 요인이었던 것도 같고, 두 번째로 책임 큰 거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하고 미국이죠. 튀르키예하고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탄압을 받고 아직도 잔인하게 대우받는 또 다른 희생자인데, 이들을 활용한 미국의 이런 그 자국 이기주의, 그다음에 그들을 용납할 수 없는 튀르키예, 이들마저도 사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국제사회가 정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한국 사람도 관심이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각국의 개입은 결국은 자국의 이기주의에 의해서만 움직여요. 우리를 위해서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외세를 등에 업는 생각 같은 경우, 그리고 그렇다고 또 외세를 등에 업는 세력은 내 얘기도 하면 뭐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사실 우리는 좀 극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해당 국가 대 국가로 움직이는 정책 결정은 좀 위험하고 강대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으니 로컬의 연합, 로컬의 네트워크 연합으로 우리가 좀 이걸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 미국의 지역, 일본의 지역, 또는 우리가 러시아의 특정한 지역, 우크라이나의 지역 연계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사실 국가가 쉽게 개입하지 못하고 쉽게 자국의 이익 때문에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누군가를 희생양 삼는 것 자체, 이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자유와 평등, 인권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정작 개입해야 될 곳은 개입 안 하고, 시리아 같은 것에, 그리고 사실 시민들도 여기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그 논의 자체가 한국 내에서도 인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자꾸 돈, 계산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인권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인식을 환기시키고 그것을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게 한국 사람이나 시리아 사람은 똑같아요. 단지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틀에서 시리아에 비교했을 때 동의하든 안 하든 그런 면에서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언제 시리아처럼 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편지향적인 사회로만 끌고 나가야 되는데, 시리아 난민을 지원하는 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걸 그들을 불러오는 것도 저는 뭐 필요하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랬을 때 그들이 우리한테 보면 보이지 않는 자산을까지 계산을 한다면 우리 훨씬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 학교로 하기엔 너무 조금해. 그러니까 이걸 다른 학교로 하고. 5월 23일, 현재 우리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는 사마에게 다큐멘터리를 본 후 춘천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리아의 내전에 대한 인식 조사를 계획했다. 원래는 춘천 유복여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만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춘천시 고등학생 전체로 범위를 늘렸다. 장난 반 진심 반인 마음과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점점 이를 크게 만들며 구체화해 나갔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거라고 정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항상 언성을 높일 때까지 토론을 하며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하나가 안 맞으면 둘도 맞지 않았고, 한 번 의문을 품으면 더 많은 의문이 생겨났다.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을 하며 오해를 풀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항상 반 정도를 차지했다. 이 계획들은 그렇게 삐그덕거리는 과정으로 탄생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선생님께 우리가 드리는 도움 요청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모든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우리의 손을 거쳐 탄생하게 될 그 영상을 꿈꾸며 앞으로 나아갔다. 사마에게 감독인 와든님께 이 다큐멘터리를 보내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날
우리는 식지 않는 열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당연하지. 잊으면 안 돼. 우리 오늘의 이 열정 잊지 마. 그냥 각자의 종교를 믿었으면 됐을 텐데 이 소수파인 사람들이 자꾸 다수파인 사람들에게 소수파를 그러니까 강요를 하니까 시리아 내전의 발발 원인으로 의견 다툼이 생겼다. 원인이 종교 때문인지 정부의 독재 때문인지 더 깊게 조사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정말 단순화해서 단면적으로만 봤을 땐 정부의 독재 때문이지만 종교도 분명히 관련이 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점 성장했다. 이 과정이 순탄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다. 이러한 과정들은 시리아 내전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 강요를 종교 하잖아. 얘기가 나왔어? 이게 처음 시작이잖아 내전에. 시리아 원인이? 내전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평화 시위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 독재자 대통령의 퇴출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에서 시작돼서 순위파 시아파 간 종파 갈등이 생기고 이제 아랍 국가나 다른 나라들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미국과 러시아로 퍼져갔대잖아. 처음에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 국가의 정부의 그러니까 국가적인 체제 때문에 시위를 시작한 거야. 그게 뭔지 알았어. 그거는 이해가 돼. 근데 사실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 내 생각은 그런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열심히 해서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를 빨리 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시리아 내전을 잘 알아야 돼. 이거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알면 돼. 이 정부를 탄핵시키려는 흔히 말해서 추출시하려는 반군이랑 정부군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인 건 맞지? 오케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원래 정부군이 엄청나게 세습을 해오면서 얘 아들이 정권을 잡고 얘 아들이 정권을 잡고 얘 아들이 정권을 잡고 하는 국가였어. 근데 이제 얘네는 그게 싫다. 민주화한 거고 이거 돌아오는 대행이 너무 과격했기 때문에 내전을 번진 거고. 오케이? 그럼 우리는 대응이 과격했다에 집중해야겠네. 그렇고 소수가 시아파. 종교적인 원인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거야. 배제할 수 없어. 왜냐면 그 원인이 그거라며. 다른 국가는 순위파가 대부분 하는데 뭐 하고 그리고 쿠데타를 해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소수 종파인 시아파 인구의 7분의 1 그리고 얘네가 집권 있고 다수 종파인 순위파 3분의 2 이상. 얘네 종교 전쟁의 성격도 되게 뜨고 있고 얘네는 러시아 그리고 이란. 이건 좀 우리가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교육과 대입에 미친 나라에 사는 그 최전선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이다.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는 정규 수업을 받고 그 이후 오후 6시 반까지는 방과후를 하고 석식을 먹은 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즉 야자를 한다. 이와 더불어 각자 학원을 가고 꿈을 위한 노력까지 해야 하는 정말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 와중에 이렇게 크나큰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이 어쩌면 무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일정을 조율하고 또 조율하며 어떻게든지 시간을 마련했다. 시리아 내전에 대한 인식조사의 설문조사 제작을 시작으로 설문조사를 6월 중순까지 만들어 춘천시의 고등학교에 다 보내겠다는 다짐과 7월 초에 있는 기말고사가 끝나면 시리아 내전 알리기 캠페인을 하고 그 이후에 있을 영상 편집까지 꼼꼼히 계획했다. 이날 계획을 짜는 순간까지도 아직 우리에게 너무 벅찬 것을 꿈꾼 것은 아닐까 의심했다. 인터뷰를 따라갈 대학교는 종강 시즌이고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여름방학을 앞둔 상황이었으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서로를 믿고 노력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용기였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
어떤 질문을 물어봐야 인식이 조사가 될지, 어떤 수준의 질문이어야 하는지, 몇 개의 질문을 준비해야 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설문조사인지 등 정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칠판에 정리하고 노트북과 아이패드까지 동원해 고민한다. 서로에게 질문하며 대답을 요구한다. 서로가 내놓은 질문을 비판하고 수정하며 최종 질문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작년이 2022년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같이 수강했다. 그때 배운 질문지법이 도움이 될 줄이야. 새삼 학교에서 배운 것을 써먹는다는 것에 놀라며 머리를 쥐어냈다. 객관적인 의견이 필요하다. 상세하게 세운 계획이 틀어짐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다.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다 몇 번을 넘어지기를 반복했기에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일어나기로 했다. 설문조사의 설계와 더불어 7월에 할 캠페인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유복여자고등학교의 한효석 선생님에게 SOS를 쳤다.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잖아. 네. 제일 유명한 사진 있잖아. 애기. 이 사진 뭐 본 적 있는지. 이건 어떤 쉬운 질문으로 이렇게 해야 의미 시각적으로 해야겠네. 쉽게 갈 근데 때. 이 질문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조사를 한 상태에서 봤으니까.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생각했는데. 너는 그 진로가 이런 쪽이고 애초에 그래.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 맞아. 맞다고. 시리아 내전이 언제 일어났냐고? 왜? 2000년대? 2010년대? 6월간? 왜 발생했냐고요? 모르겠어. 난민 들어갔고요. 제일 많이 유입되는 나라? 튀르키예, 독일. 이거 둘 중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인식인 거니까. 아직 진행 중이고. 이렇다니까? 우리가 너무 저거 과대평가했나?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큰일 날 뻔.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맞아, 좋아. 이거 뽑기 내용으로 넣자. 어쨌거나 인식 개선이 목표인 거잖아. 네. 그러면 애들 체험이든 아니면 뭐 캠페인이든 이런 게 이 설문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로 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이거 뭐 시험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캠페인에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서 이 캠페인을 하면 그냥 다 아는 걸로 질문 설계를 그렇게 만들어야지. 나는 난민에 대한 설문조사에다가 시리아가 한두 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러면서 캠페인에 대한 내용이나 체험 이거는 시리아 내전 진짜 하고 싶은 게 시리아 내전이니까 요 캠페인의 내용은 시리아 그냥 그대로 살리고. 그러면 이 설문조사에 있는 질문의 대부분을 뽑기로 하자. 그리고 설문조사는 다시 짜자. 이때 만약에 사막의 결말이 난민이니까. 그건 뭐 난민의 정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설문지에선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난민이 다양한 이유로 집을 떠나는 집을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잖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음 중 난민의 사례가 아닌 것은 해놓고 진짜 쉬운 선지 답은 다 고르게 해놓고 나머지 것들은 눈으로 읽을 수 있게. 시 관련 질문을 인구의 얼만큼이 난민으로 발생했는지. 적게 나오면 좋은 거는 한 2개 정도가 그러니까 되겠네. 뒤로 갈수록 어려운 어려운 질문으로 이렇게 가면 되지. 5번에 뭘 넣을 거야? 아까 노래했던 거 시리아 언제 현재도 내전이 진행 중인 국가는? 있어. 시리아 말고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내전 다 있지. 시리아 내전이 언제 시작했는지 물어봐. 그치. 그거 물어봐도 돼.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너무 하나둘씩 설문조사에 대한 질문들이 완성되고 있다. 아이디어를 내고 질문을 다듬고 다른 사람들이 맞출 수 있는 수준일까 고민하고 서로의 의견을 듣고 각 질문들을 비교하며 선생님과 토의하는 과정이다. 정말로 쉬운 게 하나도 없었다. 딱 3명이 전교생이 695명인 고등학교에서 캠페인을 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 짓을 하겠다고 한 우리의 책임을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후회는 없다. 알리고자 이렇게 만든 건데 그걸 이제 와서 내 짝가락 영어로 만들면 위기를 맞았다.
평소 작은 말다툼으로 끝나던 의견 차이가 오늘은 다소 커졌다. 목소리가 커지고 각자의 의견만을 주장하며 흥분했다. 따지고 보면 이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정말 하나의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성을 높였고 심지어는 주제에서 벗어나 다른 이야기로 다투기 시작했다. 분명 우리 모두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노력했다. 나는 너를 생각해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너는 나를 생각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분위기가 망가져가다간 프로젝트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지금껏 해온 모든 활동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한 점이 있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를 보다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내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 거의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그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어차피 이게 우리가 다큐멘터리이긴 하지만 이제 진정한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탐구하고 그 다큐멘터리를 구현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편집을 하든 상관은 없고 그게 유튜브에 올리는 형식이든 뭐든 상관은 없는데 난 내가 영상 구현할 때는 진짜 다큐스럽게 구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근데 너무 그런 것만 구상하다 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작게 자막을 2개를 달자는 형초의 의견이 조금 받아들여진 것 같다는 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나도 거지. 의견을 받아지는데 근데 이게 봐봐 다큐는 약간 좀 정규 방송에서 편성하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이미 우리는 지금 뉴미디어화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러니까 다큐가 뉴미디어화 된 것. 그러니까 그거의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하고 다큐와 뉴미디어를 합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우리식대로 구현해보자. 저번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 하며 어리석게 언성만 높이지 않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고자 했다. 하나둘씩 문제가 풀리고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상황을 해결해 나간다. 지금까지 해온 활동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계획한다. 5월부터 시작된 우리 프로젝트, 끝이 보이고 있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들의 눈앞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이 어땠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진행할 캠페인 자료를 만든다. 학교 근처 문구점에서 필요한 종이, 문구류, 우드락을 사고 문을 닫은 학교에서 나와 카페로 갔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날 제작한 시리아 내전 관련 게시물이 4개, 손수 접은 색종이가 80장, 퀴즈 대비 문제를 적은 종이가 40장이다. 오리고 붙이고 접고 꾸미는데 하루가 다 간다. 우리 아직 고등학생인데 허리 아프단 소리를 입에 달고 산다. 앞서 말했듯이 시리아 내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춘천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렸다.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리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수가 그리 많지 않아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편적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우리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인식 양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설문지에 난민의 정의와 시리아 내전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질문들을 넣었다. 그 결과 약 70%의 학생들이 시리아 내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시리아 내전의 발생 연도나 발생 원인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들은 약 50%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시리아 내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고 우리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캠페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캠페인 하고 가세요. 하러 왔어요. 와우. 여기 이거 천천히 여기서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대망의 캠페인 당일. 오전 12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점심시간을 이용한 캠페인의 시작이다. 점심을 포기하고 서 있는 나와 성초, 그리고 그런 우리를 찍고 학생들의 인터뷰를 따는 민주가 보인다. 나는 난이도가 있는 퀴즈를 MZ세대 맞춤,
일명 나영석 퀴즈를 진행하고 성초는 추억의 뽑기 형태인 쉬운 퀴즈들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목적은 시리아 내전을 알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전에 대한 사실들을 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난 5일 제작한 게시물도 이제를 사용해 전시해 두었다. 퀴즈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정말 물 한 모금 마실 시간이 없이 바쁘게 진행되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시리아 내전에 관한 최대한 많은 사실을 알아갈 수 있도록 문제의 정답뿐만 아니라 간략한 설명까지 해주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랬다. 정말 사소한 하나의 사실만이라도 좋으니 지금도 그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천천히 이 컴퓨터부터 해보세요. 두 게임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편리합니다. 캠페인 참여하세요. 우리가 사마에게를 보고 이런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받은 충격과 관심을 학생들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우리의 게시물을 읽고 퀴즈와 뽑기에 참여해 주었다. 진행하는 중간중간 민주가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고 인터뷰를 땄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문제 푸셨나요? 네,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디였나요? 일단 이번엔 간신히 성공했는데 이전에 저기 안 나와 있는 내용의 문제가 나와서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시리아 난민의 발생에 대한 어떤 새로운 알게 된 점이 있었나요? 일단 희생자가 35만 명이라는 거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도움이 좀 됐나요? 인식 많이.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잘 나오고 있어요. 저 질문 하나 할 건데요. 문제 많이 어려웠나요? 아니요. 이 포스터 읽고 새로 알게 되는 것이 있나요? 아이들이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난민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혹시 그 숫자를 보셨나요? 34만. 네, 맞아요. 오늘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습니다. 네, 혹시 어떤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어려워. 아이고, 많이 어렵죠.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시리아가 몇 년도에 난민 수가 되었는지가 가장 어려웠고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문제 중에 어려웠던 문제가 있으신가요? 넌센스. 다 맞았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근데 내가 다 맞았어요. 혹시 시리아 내전과 난민에 대해 새로 알게 된 어떤 요소라던가 하나 정도 있을까요? 맞춘 문제 중에 난민의 날이 며칠이죠? 6월 20일. 이것이요. 하나라도 알아가니 다행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결과물이다. 지난 몇 달간의 노력들이 이 영상 안에 들어가 있다. 우리끼리도 이 다큐멘터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 고작 고등학생 3명이서 할 수 있는 규모의 프로젝트가 아니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 모든 과정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용기였다. 나에게 용기란, 우리에게 용기란 무엇이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를 넘으면 무모함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용기는 어쩌면 무모함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받은 많은 도움을 근거로 장담하건대 당신이 용기를 보여준 순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도울 것이라 말한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용기란 무엇입니까? 이제는 당신이 용기를 낼 차례입니다. What is your bravery? Life lesson
thing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ive something from nothing. I sit here looking for an answer. Maybe the biggest question was in the last chapter. You gave me the soul I have today. Without you I never could have moved away. But now I see what you teach. I do believe I always should have stayed. Yeah. Is this really happening?